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그 중에서 카카오 또 그 이상 카카오 게임즈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노출이 되면서 같이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을 때 악재나 이런 게 노출이 돼서 부득이하게 잘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 위에서 바짝 빠르게 잘라버리면 또 금방 자를 수는 있어요. 근데 빠질 만큼 다 빠지고 시장 때문에 빠져서 기다리고, 그래도 이제 이런 거는 홀딩이다 추가 매수를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밑자락까지 다 빼놓고 거기서 또 악재가 터져서 더 빼버려요. 이런 경우는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럴 때 글쎄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좀 공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글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녹화하면서 브리핑을 드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아무튼 일단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오늘의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인지, 요거에 대해서 물론 주가는 빠지고 비실거려가지고 지금 뭐 컨디션이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뭐 때문에 빠지는지를 알아야 우리 그 다음에 사후 대응이 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로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녹화 시간 1시 55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10만원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 저도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100만 주 이상을 내다 던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3거래일 동안 15% 가까이가 빠졌기 때문에 카카오가 15%면 살벌하게 빠진 겁니다. 수급도 보시면 굉장히 좋지 못해요. 연기금 계속해서 매도를 좀 내다 던지고 있는 상황, 기관, 금투, 보험, 투신 할 거 없이 전부 다 싸그리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냉정하게 보자고요. 일단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시장이 좀 어떻습니까? 국내 시장 현재 시각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코스피 0.7%대 하락, 코스닥 2.4% 가까이 하락,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들이 중심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매도가 살벌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정도 연말부터 해가지고 언제죠? 최근 5거래일 동안 29일부터 해서 최근 5거래일 동안 거의 지금 5조 원대를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또 어떤 이유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걸 좀 몇 가지 쉽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린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VIP방에 올려드리는 이 시황 영상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들 좀 해보시라고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서 공부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또 별도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SDI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어제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한다면 카카오 포함해서요. 카카오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이벤트,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채 금리가 변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또 그로 인해서 성장주들 계속 약세, 미국 시장 중심으로 약세,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기관들의 지금 수급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기관들이 첫 번째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 밸류 부담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뭐 어제 얘기 제가 드렸을 때는 PER이 좀 높은 종목들, 근데 PER이 높다고 무조건 높은 게 다 이제 비싼 게 아니라 이제 종목별로, 유형별로, 또 산업이나 섹터 업종별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멀티플을 좀 너무 비싸게 부여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PER만 놓고 보면은 비싸다. 근데 업종 전체적으로 같이 평균 PER을 비교를 해보거나, 또 지금 기관들이 내다 던지고 있는 소재 종목들이 받은 프리미엄과 환산해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현재 지니고 있는 이 멀티플 PER이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안 빠진다, 안 빠졌다 심지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이벤트와 미국 시장 나스닥 중심의 약세,
이걸로 핑계 삼아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조금 수급 포지션을 변경을 주고 있다. 그들이 정말 여기서 뭐 매도하고 끝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도 저가 매수를 열심히 티 안 나게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밸류의 부담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 그 다음에 실적 성장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음에도 약간 테마적인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으로 밀어 올려가지고 대세 흐름을 만들었던 종목들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엔터, 플랫폼 게임, 뭐 제약바이오는 조금 종목별로 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중심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 대형주 중에는 빠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거 하락은 계속 보이고 있지만 열심히 또 연기금들을 주워 담고 있어요. 이렇게 메이저의 매도가 메이저가 해지를 하고 있는, 메이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건전하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형들이고, 오늘 뭐 건설주들 일부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강세 흐름, 이런 것들은 지금 메이저들이 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지금은 수급 매매를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돼요. 수급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리는 도중에도 13%대까지 빠지고 있는데, 자, 카카오 게임즈 경우에 오늘 개파락 이후에 계속 줄곧 내리 꽂아요. 자, 카카오 게임즈의 오늘 하락 이유 여러분들 좀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오딘을 통해서 퀀텀 점프를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 껑충 건너뛰어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모 증권사 측에서 오딘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고 추정하던 그런 오딘을 통한 실적 전망치가 대폭 미달할 것이다, 미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어요. 굉장히 어둡게. 그 다음에 NFT 메타버스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NFT랑 뭐 P2E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 쪽으로다가 이 기업을 평가를 하려면은, 자, 여기도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메타나 뭐 NFT, 그죠? NFT 이거랑 오딘, 이렇게 두 가지를 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구분지어서 봐야 돼요. 오딘으로 인해서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대비 못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밸류의 평가를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거, 이거 은근히 데미지 큽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사실 타당하고 합당해요. 근데 메타버스, NFT 이쪽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그래도 아직 성장 잠재력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뒤에다가 약을 좀 치는데, 채찍을 주고 여기 당근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이 당근이 썩은 당근 같아요. 왠지 지금 느낌은. 메타버스 산업, NFT 산업 좋아요, 좋지만 막말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이쪽으로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딘도 물론 라이언하트를 통해서 개발을 하긴 했지만, 오딘의 실적이 물론 라이언하트에 로얄티를 주고 거기 라이언하트를 지분을 59%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얄티가 다시 카카오 게임즈의 이익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땡겨와서. 근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연결고리들, 즉 자회사를 포함한 밸류에이션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데미지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펀더멘털적인 하락이냐 센티적인 하락이냐, 이걸 항상 구분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더멘털적인 하락이라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종목을 교체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솔직히. 반대로 단순 센티적인 하락, 그 다음에 그냥 수급적인 부분 혹은 뭐 심리적인 부분으로만 주가가 그냥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리 꽂는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또 단가 관리와 비중 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상방으로 또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루트인 거고, 그래서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와 NFT라는 약간의 당근 같은 맛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주는데 안 먹히죠. 왜? 이미 채찍으로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저 당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만큼 정말 정신이 없을 만큼 채찍으로 두드려 맞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사실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성장성과 잠재력이라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나가고 또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발맞춰서 뭔가 준비를 해나가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는 있어요. 메타버스 NFT 쪽으로 추진한다. 뭐 또 새롭게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 먹거리 시장으로 새롭게 침투를 한다. PC에서 모바일에서 이제 NFT까지 P2E 게임들 좋아요. 좋은데 당장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이미 이뤘다라는 거. 그쵸? 이거는 실제 한번 뭔가를 개발을 해서 시장에 런칭을 시켜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너무나 큰 기대감과 실제로 이걸로 론칭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기대치에 너무 대폭 못 미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단기간에 급반등을 보여주기 위해는 메타버스나 NFT 테마도 지금 사실 뭐 멀티플 밸류 너무 무시하고 치솟아가지고 지금 얘네들 금리 인상 핑계며 기관들의 포트 정리며 지금 매도 싹 다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대폭 길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하필 또 재수가 없게 이게 지금 같이 엉겨 붙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싱가포르에서 뭐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승인을 거부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글쎄 이걸로 인해서 모멘텀이 조금 사라질 수는 뭐 있긴 하겠지만 이거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사업을 신청한 170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승인을 했대요. 그러면 사실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암호화폐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해서 카카오도 예전에 두나무 지분 뭐 지금은 처분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스토리로 인해서 간접적인 사업인 거지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조금 약세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괜히 뭔가 기사 제목만 보고 이러면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승인 거부 이래버리고 그동안에 카카오 게임즈와 같이 연계해서 코인 시장에서 또 활기차게 시세를 보였던 게 뭐야? 보라코인이죠. 이런 것들 지금 코인 시장도 또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단순 수급적인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너무 지금 이런 주변 환경들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 오전장만 하더라도 한 10% 9%대였는데 녹화 준비하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도 13% 14% 가까이 지금 주가를 내리꽂고 있어요.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럴 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저라면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정답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괜히 방향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다고 비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거는 저라면이에요. 저의 이 투자 성향이라면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단타 수장 개인 매매 기준으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예요. 뭐 제가 어떤 종목을 뭐 비중을 많이 실든 뭐가 됐든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이 스토리가 끊기고 얘를 내가 단기간에 홀딩을 해서 뭔가 뭐 되돌림이 됐든 뭐가 됐든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비중을 더 실든 뭐 홀딩을 더 해보든 하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게임주들 플랫폼들 약세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는 저는 오히려 저감에서 찬스가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러한 스토리들이 좀 많이 깨져버렸고 투심을 너무 뭉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가로 이렇게 13%대 하락이라는 걸로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가 어디이실지는 모르겠으나 들고 있는 상황이어도 한 번에 손절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다음 스토리를 기다려서 못 올라갈 종목이냐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마냥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추후에 또 이제 새로운 작품들도 대기를 하고 있고 워낙에 또 지금 시총 규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서 새롭게 또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라면 저의 기준에서는 제가 기다리는 그 속도만큼 카카오 게임즈가 빠르게 따라 반등을 와줄 수 있는 조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올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 기회비용과 매물비용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라면 저는 매도를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세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의견이에요. 그냥 저는 저라면 지금 같은 컨디션이면 매도를 할 텐데, 근데 이 매도가 한 번에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너무 과하게 빠진 부분들도 있고요. 수급 포지션이 이렇게 지금 고개를 돌렸지만 막말로 보고서가 저렇게 하나 나왔는데 하나 나온 거예요. 하나. 오늘 저렇게 부정적인 보고서가 이 땡 뭐 이렇게 증권 딱 하나 나온 건데, 반대로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이거는 너무 저렴하다, 앞으로 앞두고 있는 어떠한 일정들에 비해서 혹은 어떤 모멘텀과 밸류에 대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실적이 좀 못 미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얘는 너무 지금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보고서가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충분히 그 매력을 보고서 캐치해서 또 새롭게 의견을 제시해주는 증권사가 또 나옵니다. 보고서 때문에 빠졌으면 또 다른 낙관적인 의견의 보고서들이 또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종목을 한 번에 다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잡주입니까? 잡주가 아니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이 자리하고 있는 이런 종목은 우리 메이저 증권사 측에서 항상 우선적인 먹거리로 보고 이러한 시세들을 오히려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제 생각에는 저라면 소액 정도다, 그냥 홀딩을 해도 나쁘진 않지만 비중이 좀 무게가 있어서 내가 자금이 너무 많이 묶인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분할로 비중을 덜어가면서 종목 교체를 시도할 것 같다라고 써야겠네요. 그래야 오해가 없으시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VIP님들께 저도 손절을 했죠. YBM넷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딱 요때쯤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거래대금 2,500억 원 터지고 많이 터졌어요. 단기 매매 관점으로 이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줄줄줄줄줄줄, 왜? 스토리가 끊겨버렸거든. 그러면서 줄줄줄줄줄 계속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손절 안 했으면 마이너스 20%가 더 빠져요. 마이너스 20-30%를 그냥 가져가는데 지금 이거 2주 좀 넘는 시간 동안 그냥 물려 있어야 돼. 돈 못 써요. 근데 이 종목을 갖다가 제가 이제 교체를 해드리면서 수익으로 돌려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으로 다 돌아오고서 자금이 이제 새롭게 또 유동적이게 액션을 새롭게 취할 수가 있으니까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종목은 다 종목대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더 좋고 이 종목이 더 나쁘고 이 종목을 사랑하고 저 종목을 미워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보듯이 다 똑같이 냉정하게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판단이 더 잘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인 거예요. 제 성격, 제 투자 성격에 맞는 전략인 거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아닙니다. 저의 성격이라면 이 투자금을 너무 매몰시키거나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고 저는 조금씩 또 반등할 여지도 있으니까 잡주가 아니고, 또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덜어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을 좀 한번 계획을 세우고, 어차피 복구는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 게임즈로 나 마이너스 20-30%인데 예를 들어 100만 원 손실이야. 그 100만 원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잖아. 뭐가 더 어려워? 꼭 카카오 게임즈가 다시 올라와서 10만 원으로 올라와서 그 100만 원을 만회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100만 원을 복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회원님들 리딩하다가 손실이 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몇 퍼센트든 간에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고서 교체를 해드려서 수익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복구한 거잖아요.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거는 제 스타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이니까 그냥 그렇구나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 전략이 100%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VIP님들 단기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또 볼 수 있는 게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KCC. 그래가지고 우리가 1차 단기 목표가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네요. 오케이, 편하게 1차 절반만 자율로 익절합시다 해가지고 아까 41만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한 6-7%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접근해서 한 6%대 정도 수익 실현을 일단 절반 정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이 굉장히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익 P&E 같은 종목들 오늘 VI가 또 발동이 됐었죠. 그래서 33,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로 여러분들 한번 좀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IS VI 발동했다.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CIS도 우리가 아침에 혹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를 하든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 약세장에 무조건 다 돈 번다 이건 아니지만
뭐 돌파구는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돌파구가 없진 않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돌파구는 반드시 있고, 그래서 뭐 꼭 뭐 이걸 했기 때문에 뭐 이걸 복구하자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챙길 수 있는 것들 챙기고, 또 뭐 아니다 싶은 건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기회비용하고 매몰 비용을 좀 세이브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자금 운영하고, 그냥 늘 그렇게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뭐가 아까워서 뭐 안 되겠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느긋하게 우리는 해나갈 것들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타가 격리 해제를 하고 나서 제때 타이밍 맞춰서 못 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울상으로 스키를 타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시장에 이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특히나 오늘 시장이 유독 더 약세의 흐름을 보인 이유는 코스닥 중심, 코스닥 시총 상위, 특히나 게임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그다음에 제약주도 약세, 이게 전부 다 지금 금리 민감한 종목들이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좀 큰 상황, 반대로 오히려 밸류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또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요거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시장 내에서는 자금의 유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정과 이벤트에 따라 우리가 대응을 하나씩 그냥 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주식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 없고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씩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께 더 일부러 이렇게 브리핑 위주로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다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실시간으로 한번 코칭을 좀 받아보고 종목들도 편입을 좀 해보고 하실 분들은요, 어렵지만 참 이런 상황에 영업적인 멘트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저는 자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사람인 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말하지 않도록 할게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VIP 가입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좀 하나씩 여유롭게, 앞으로 이런 시장 매번 와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 맵집이 세져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같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오셔서 여러 가지를 좀 느끼고 경험하고 배워 가시고 또 수익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